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목독바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비사업단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층이 고금리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틈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고한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지난달 분양했던 장이사구역 정비사업단지에서 내놨던 성북구의 야심작 장이자의 레디언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은근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했던 분양가 보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 근처의 분양단지 중하 1구역 평당 2,835만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의 분양단지 장이 4구역 평당 2,834만원, 벌써 이때부터 분상제 폐지가 유력해 보일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 통제력이 궤도 이탈을 했다는 느낌이 왔었죠. 딸랑 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분상제 아파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갔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선택과 집중, 분명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 가격 접근성이 근사치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도 각자의 금융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무리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대출 이자가 칼을 갈고 있는 살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젠 당첨이 돼도 걱정을 머리에 한 짐 얹게 되는 바람에 금리 문제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가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이후의 후폭풍은 개인 파산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내 집 마련이 자산 가치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자산의 괴멸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담대금리 8%에 육박하게 되면 30년간 6억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극악의 이자 난이도도 버티고 있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잇몸으로 버텨야 하는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청약에서 가점을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금을 꼼꼼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진입이 가능한 집의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금이 대출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 능력에 의해서 동원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준상급지, 상급지, 최상급지 찍으셔야 됩니다. 가장 입지적인 장점이 눈에 띄는 곳으로 범위를 좁히셔야 한다는 거죠.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영향을 그래도 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지를 좁히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워낙에 하락장의 파고가 쓰나미급으로 일고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죠.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갈 시기,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거나 혹은 자칫 한 박자 빨리 진입을 했어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집값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해야 하는 단군시대 웅녀가 사람이 되는 동굴 속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정말로 각자 도생, 개인의 결정, 개인의 자금, 개인의 인내, 이 세 가지 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이자의 레디언트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거의 막판 뒤집기, 2022년이 지나기 전에 승부수를 던졌죠. 2023년도에 분양할 거란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갑자기 뛰어든 걸 보고 깜짝 놀랐었죠. 이거 제대로 승부를 보려나 보다. 어차피 2023년은 분양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2022년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큰 패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산 부동산 규제가 전격 발표가 되면서 패착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도리어 패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강남, 상구,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 적용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혹은 후분양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앞다퉈서 올해 초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젠 미분양 혹은 미계약이라는 불안감이 이번 정책으로 해소가 됐다는 나름의 판단이 선 것 같고요. 장이자의 레디언트가 둔촌주공처럼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과 딱 맞물려서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면 어제 조합이 보내온 공식 계약률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당초 장이자에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5.2대1 그리고 1, 2순위 경쟁률이 4.68대1을 기록했었습니다.
요즘 한 자릿수 경쟁률 나오면 실제 계약에서 아주 부진한 성적을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장희자의 레디언트 공식 계약률은 예당, 그러니까 예비 당첨장까지 돌려서 계약 성사율 59.62%로 나왔습니다. 대략 60%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존 예상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아무리 못해도 75%는 넘어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50% 후반. 일단 제일 큰 요인은 분양가였죠. 5구제곱이 8억, 8사제곱 10억에 육박하는 가격. 솔직히 장의사구역은 중급지 정도 되는 곳인데 너무 가격선을 위로 올린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당시 9억 대출 가능선이었던 시기였어도 10억을 넘게 던지는 바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이후 12억 선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완화 조치가 나왔어도 만회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정당 계약 시기. 일산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되는 시점과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냥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둔촌주공 계약 시점과 부동산 규제 해제가 맞물려 버렸으니 장의자이가 여러모로 손해는 봤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요인은 더욱 가중될 고금리 상황, 앞으로 지속될 하락장 양상이 여전히 분양시장에서는 악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층이 진입을 고려하는 가격 기준점보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손절과 익절은 분명한 분기점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후 서울 신규 분양단지에서 나오는 분양가가 장이 4구역보다 저렴하게 나올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건설사가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끝없는 대항으로의 항해 본능, 가격 저항이라는 파도가 잠잠해질 때 분양이라는 배를 띄우려 하겠죠. 분상제라는 대표적인 가격 저항선이 사라져버렸는데 이후 장의자이보다 가격을 세게 던지면 던졌지 그리 만만한 가격으로는 물량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분상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장의자이가 59%의 계약률을 보였어도 이후 무순위로 나오게 되면 미계약난 물량들 소화해낼 것으로 보이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선 이 정도 계약률도 선방, 조합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성적. 그러나 다음 달부터 무순위 청약은 1주택자 가능,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무순위로 나오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장의자이의 계약률이 59% 선에 머물렀다는 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후 둔촌주공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시작된 정당 계약,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지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장의사구역 공식 계약률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네요. 역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역시 중요한 건 분양가, 손절과 익절에 대한 확실한 선택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 둔촌주공 계약률도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